안녕하세요, 공시탈출입니다. 오늘은 수험국어 전문가 천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비문학과 문학을 안정적으로 초고득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학, 비문학을 공부하는데 이게 제대로 공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고 공부가 쌓이는 느낌이 없는 수험생들이 있죠.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문학, 비문학 공부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반면 비문학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도 시험장에 가서 정답만 찍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두 수험생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지문을 쪼개고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지문을 쪼개고 내가 어디에서 사고를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게 시각화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 공부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법을 체득하신다면 합격자나 이미 월등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사고 과정과 동일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교정이 되실 거예요. 무지개 공부법은 1번 지문과 그에 대한 근거에는 빨간색, 2번 지문과 그에 대한 근거는 주황색, 3번 지문과 그에 대한 근거는 노란색, 그리고 4번 지문과 그에 대한 근거는 초록색, 마지막으로 내가 잘 몰랐던 어휘나 매칭을 잘못한 문장에는 파란색으로 변화를 만들어서 시각화를 명확하게 하는 공부법을 말합니다. 각 지문에 색을 넣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복습을 할 때에는 파란색들만 보면서 내가 뭘 몰라서 파란색이 쳐져 있는지를 고민하는 훈련을 계속하시면 문학, 비문학을 넘어서 다른 암기 과목 점수도 같이 상승을 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공부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공부법입니다. 자, 그럼 국어 전문가 천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실제 문제를 적용해서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매칭을 시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지연입니다. 자, 무지개 공부법 적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깔의 형광펜을 이렇게 딱 들고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그런 표현에 밑줄을 이렇게 그을 건데요. 지문으로 가지 마시고 첫 번째 먼저 발문과 답지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발문에서 지금 모르는 그런 표현 있으세요? 저는 안 보이는데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자, 발문 괜찮아요. 이해되셨죠? 답지로 가보겠습니다. 1번 답지.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저는 이 표현 조금 감각적인 게 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청각 이미지, 시각 이미지. 자,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다 들어봤던 표현들이긴 한데 실제 이게 답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3번 답지에서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이 펼쳐진 것을 통해 사랑의 속성, 속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나요? 성격, 속성 드러내고 있다. 3번 답지 길지만 좀 만만하고. 자, 4번 답지, 매미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렀다가 사라진 직후의 상황을 반어법.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런 거 진짜 이제 막 일반인에서 수험생 됐으면 이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최대한으로 모르는 표현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이 무엇인가, 어떤 게 무지개 공부법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문학 공부를 하는데 분석 공부가 아닌 비문학처럼 공부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이런 안정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처음 같이 들어갈 건데요.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입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특히 어떤 걸 좋아하냐면 우리 여기 첫 줄에서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좋아해요. 여기 답지에는 막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고 변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본문에는 갑자기가 아닌 거예요. 천천히 일어난다든지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하지 않고 그냥 고정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답지, 청각,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각은 보는 건데요. 기본 시는 이 시각을 좀 깔고 갑니다. 시각이 없는 시는 없어요. 자, 세 번째 답지, 소나기가 그치고 맑은 구름. 자, 여기도 이제 포인트점 맑은 정도. 그냥 구름일 수도 있잖아. 근데 맑은 구름이래. 이게 펼쳐진 것을 통해 좀 길면 끊어주시고요. 아, 사랑 얘기를 했나?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미 울음소리가 우리 이제 제목에도 있었잖아요. 매미 울음. 절정에 이르렀다가 절정인지 아니면 시작인지 이것도 우리가 포인트로 좀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사라진 직후의 상황 그랬습니다.
있다가 사라지나 봐요. 그래서 사라진 직후인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인지 이런 것도 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어법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국어 선생인데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리 무지개 공부법. 그리고 문학을 분석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비문학처럼 공부하는 우리 공부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무지개 공부법 빨주노초 이렇게 들어가겠는데요. 특히 이렇게 파란색으로 멍들인 부분은 후에 우리가 또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보면 안 됩니다. 자꾸 눈에 보고 내가 어려워했던 것은 눈에서 익혀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보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또 보시는데요. 자, 이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또 아주 쉬운 이런 복습법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제 빨강색의 형광펜을 딱 이렇게 클리어 해주시고 갑작스럽게 변화한 자연현상이 있는지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기 2연에 보시면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목물로 들이붓더니 얼마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후야?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게 맞죠? 변화했네요. 그리고 자연현상입니다. 자, 1번 답지는 클리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파란색으로 멍들였던 이 감각 있잖아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청각이나 이런 시각이 좀 보이니까 뭐 맞는 답지. 자, 이번엔 두 번째 답지 주황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각적과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어 있나? 이걸 봤더니 이제 1년에 매미 울음 그 절정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청각 그리고 눈에 보는 시각은 그대로 이거는 같이 가는 것이고요.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여러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요, 왜 우리가 와, 걔 이미지 좋더라, 걔 스타일 좋더라, 그런 이미지 스타일 맞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얘기하는데요. 청각과 시각에 이러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2번 답지도 맞는 답지. 자, 3번 답지 노란색으로 가볼게요. 소나기가 그쳤나요? 그리고 맑은 구름이 있나요? 그리고 사랑도 있으니까 찾아볼게요. 소나기가 그쳤대요. 여기 이렇게 몸으로 들이붓더니 이게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문학의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다. 비문학처럼 찾아보자면. 그리고 여기에 맑은 구름은 그대로 제시가 됐고 위쪽에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이냐고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이제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비문학에도 써먹을 수 있는 유추라고 하는 이런 표현법인데 여기 이제 써드리겠습니다. 유추. 유사한 상황이 빗대어서 추측 들어가는 거. 최근 들어서 이 추론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추론이 되게 우리 이제 비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문학에도요, 이 유추라고 하는 추론의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서 추측 들어가는 거. 추측 들어갔죠?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이냐고. 자, 마지막 네 번째 답지 보겠습니다. 작품의 제목 속에도 있는 매미 울음소리. 이게 절정에 이르렀나요? 위쪽 1년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매미 울음 절정까지 올려놨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직후가 맞나요? 여기 사라졌나?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라진 거 맞죠? 사라진 건 맞아. 그럼 직후는 맞아요? 절정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다시 조용할 수 있나? 지금은 아무런 기척도 없이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그리고 여기에 사라진 후라고 하는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까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후는 후인데 아주 직후이다 까지는 조금은 애매하고 또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건데, 자, 우리 아까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기도 했고 이 반어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반대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나? 사라진 직후의 상황이 반대로 얘기한 부분이 있나? 굳이 반대로 얘기하는 부분이 없네요. 그쵸?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반어법이 어떤 건지만 알면 이 반어법이 없다는 것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아까 읽어봤을 때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아마도 이 시의 출제자는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춘 것 같아요. 정적의 소리인 듯 쟁쟁쟁.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고요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쟁쟁쟁이라고 하는 거는 시끄러운 거잖아. 시끄러워. 이거는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모순 상태입니다. 서로 이렇게 창과 방패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현법으로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반어하고 역설은요, 공부를 하는데 뭐 많이 어렵진 않아요. 반어는 반대로 가는 거, 역설법은 서로 모순된 가운데 뉴 미닝,
어떤 새로운 의미가 꺼내져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배울 때는 크게 어렵진 않으나 이제 막 공부를 하겠다라고 오는 첫날 수험생분이 있다면 이 용어를 몰라서 좀 헷갈리실 수는 있겠다. 자, 아마도 이 시험의 출제자는 이 역설법을 여기에 반어법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반어법은 찾아봤더니 이연에도 없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후에 복습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복습을 해주면 좋을까요? 우리 무지개 공부법은 이렇게 유용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감각, 이미지, 속성, 반어라고 저는 이렇게 4개를 찾아 놓았는데 이 표현들을 수업을 통해서 혹은 해설지를 통해서 클리어가 되셨다면 지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방금 전에 감각은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다. 자, 그리고 이미지도 사실 이 시에서 사용될 때는 감각하고 이미지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그러면 수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클리어 됐으면, 해설지를 보고 클리어 됐으면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속상이라는 말도 수업을 통해서 해결이 됐어. 그런데 이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는 수업을 하기는 했네. 근데 나는 수업도 들었고 뭐 표현법, 해설에도 몇 개가 들어있지만 다 자신이 있진 않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겨두세요. 이렇게 남겨두시고 후에 계속해서 마지막 내가 완벽한 클리어점에 이를 때 그때 지워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문학 앞으로도 계속 분석식에 공부하실 건가요? 하지 마세요. 비문학처럼 실제 시험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디테일의 승부 보는 것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분석식 공부가 아니라 조각조각 내는 이런 방법을 익히시고 그리고 파란색의 이런 그 색깔을 통해서 내가 완벽하게 해결이 될 때까지 끌고 가시면서 이런 부분을 클리어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개 작품을 통해서만 보실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또 여러 개 풀어 가시면서 자신감을 길러주시면 되겠습니다.